안녕하세요. 네. 와, 저는, 사단법인 인천독립영화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손다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의 또래라며 주최 측에서 저를 대화의, 사회자로 좀 모셔주셔가지고, 네. 여러분, 간만에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또래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 먼저 자기소개를 아무래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겠죠. 좀 진부하지만,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1차 편집본 정도를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전달받으셔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본인의 얼굴들이 나온 거를 본 게 처음이라고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 큰 스크린에 내 얼굴이 나오다니라는, 어떤 소감, 네, 어떤 소감과 함께, 뭐, 성함하고 자기소개를 좀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심원규님. 예,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부영단지회 노무장 심원균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스크린에 얼굴이 나오는 게,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쑥스럽네요, 많이 지금. 네, 그래도 뭐,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온 보온조공으로 일하고 있는 박세솜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관에 얼굴이 나오는 게 두 번째인데 확실히 첫 번째보다 덜 떨리고 어, 어,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하면 좋았을 걸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쑥스러움이 사라지진 않네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이 떠들 수 있는 그리고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실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GM 자동차 공장 하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태훈이고요. 사랑이 차곡차곡 세 번째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어,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가족들도 왔고 지혜 조합원분들 그다음에 경민이 형도 왔고 여자친구도 왔고 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스크린으로 될 줄은 네, 이렇게 자세하게 전하게 될 줄은 좀 당황스럽고도 네, 뭐 새로웠습니다. 네. 네, 감독님들도,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금꽃 2022 참여한 표곡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국장님과 같이 올해 2022년 소금꽃 프로젝트 참여했고요. 네, 저는 사랑이 차곡차곡 연출 맡았던 구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표국장 감독님께서는 이제, 심원균님과 그다음에 박세솜님의 다큐멘터리를 연출을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을령 감독님께서는 이제 김태훈 선생님의 다큐를 연출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좀, 저를 좀 초청을 해주셨던 게 가만히 이제 저도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 우리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 청년에 대한, 청년이라는 그 단어가 요 근래에 엄청 자주 들리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청년이라는 거는 그냥 연령대잖아요. 연령대인데 이렇게까지 청년에게 관심이 많다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거든요. 뭔가가 이상한 게 있는 건가? 뭔가가 힘든가? 해서 보면 제가 힘들어요. 그걸 인지를 못했어요. 저는 힘든데 그게 청년이 힘들 거라고에 대한 약간 확장은 저도 20대를 지나면서 점점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매체나 뭐 이런 데서 청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청년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가 있을까? 매체에 나오는 청년들은 다 뻔하게 나오는 거밖에 안 보이고, 꼭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야 할 것 같고, 진부한 얘기지만 명절에 어디 가면 결혼 안 하니, 취직 안 하니, 대학 어디 가니, 지겹잖아요. 어, 청년은 제가 먼저 이제 살짝 이제 포문을 열자면,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그 나의 성취감을 쌓아서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하면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딜 향해 걸어가는지는 사실 걷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목적을 뿅 잡아놓고 거기까지 직선으로 걸어가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2022년인데 1980년대도 아니고 2022년인데도 심원규님의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2022년에 참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새로 나타난 이 청년들이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즐겁고 재밌는지를 알아가라고 우리 어릴 때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밥벌이를 할 거냐 말 거냐로만 따져버리니까. 그래서 좀 청년층은 제 생각에는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 과정 안에서 크고 작은 성취감을 좀 쌓아서 누적시켜 가면서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 일할 때의 나가 있을 것이고, 일을 하지 않을 때, 뭐, 그게 뭐, 쉰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언어도 있을 텐데, 일할 때의 나,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의 나에서 다 포함해서 혹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성취감? 내가 이걸 해보니까 진짜 약간 마음이 좀 충전이 돼.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있으셨는지.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 단순한 그냥 취미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 온라인 쇼핑을 막 하셨다. 이것도 저는 딱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혹시 각자 이거는 감독님들도 포함해서 다 네. 각자 뭔가 일과 일이 아닌 영역을 다 포함한 내가 충전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성취감을 봤던 것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중간에서 이렇게 빡빡 할까요? 네. 어쩌다 보니 태훈 씨께서 약간 기준이 될 것 같은. 네. 네. 사실 이게 일을 하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 시간도 상당히 많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컨베이어에서 이 똑같은 범퍼를 가지고 계속 똑같이 작업하면서, 이게 별로 성취감이 잘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배울 때야 막 못하다가 하나 이제 분량 안 나고 만들고, 오늘 하루 동안 분량 안 났고, 이런 게 되게 조금 기뻤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 별 성취감 없고, 막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쉴 때 집에 가서 막 게임 같은 거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성취감이 조금씩 오잖아요. 막 레벨이 오르고. 막 그런 것도 느끼다가 한편으로 또 현장에 뭐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 그러다가 회사도 압박을 받아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 해결될 때 그럴 때 이제 성취감들을 좀 많이 요즘에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투쟁이라는 게 이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성취감도 많이 없고 어제 제가 그 한 분 아프다고 하셔서 다녀왔어요. 그 저희가 문화제를 하게 되면 그 밥묵차라고 해서 저희 이렇게 밥 연대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 제가 페이스북으로 어, 많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어제 집에 병문안을 다녀왔었고 어, 저희가 뭐 할 때마다 한달음에 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안 갈 수 없다. 또 가깝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연대를 가야 된다 해서 조합원들 소소하게 썼고 가서 자기는 이렇게 직접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건네주셨는데 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렇게 달려와 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너무 기뻐서 그런 것들에서 요즘 성취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어, 그러니까 일에서의 성취감과 일 아닌 거의 성취감을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고 어, 그 뭐랄까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데 돈도 같이 오니까 그게 최대의 성취감이 일단 올 수밖에 없고 이제 저는 조공이라서 보통 다른 분들이 작업하는 걸 서포트하는 일이 대부분 많지만 종종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어떤 작업 위치를 주시고 그거를 제가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아주 가끔 그렇게 오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일만 하고 집에 가면은 그런 날은 피곤하지도 않고 막 다른 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기술자가 돼서 매일매일 내가 작업 위치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데 대부분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휴식을 하는데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집이 저의 이제 가장 사랑하는 주말부부의 집인데 사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여기 사실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본가에 가면은 어머니가 항상 음식을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 내가 이거를 먹고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세상에 미안하다. 나만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막 그럴 정도로 엄청 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갑자기 딱 어디 네, 좀 비행기표나 뭐 기차표가 좀 더 여유가 있다 싶으면 그냥 하루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뭐 이렇게 빨리 갔다 오는 거. 나돌아다니는 걸 일단 되게 좋아해서 네. 여유가 있으면은 보통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바로 즉흥적으로 해내고 나서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성취감이라는 거를 업무적인 성취감이 있을 테고 개인적인 성취감이 있을 텐데 항상 이제 그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없을 테고 했다가 또 불이익이 많을 테고 그래도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낸다는 게 업무적인 면에서는 제일 큰 성취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성취감이라 하면은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몸무게를 잴 때 성취감을 엄청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있습니다. 네. 영상, 영상하고 많이 달라요. 네. 감독님들 혹시, 네. 감독님들도 공유를. 아까 저희 상영 시작하기 전에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물구나무 서면 된다고 농담해 주셨는데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 이제 좀 있으면 물구나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장난으로. 어,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기도 하고 사회생활 이제 초짜인데 일을 하면서 뭔가 배워나가고 있다고 느낄 때 네, 성취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이 작업을 하시면서. 네, 소금꽃 프로젝트도 저한테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너무 멀뚱멀뚱 쳐다보셔가지고. 아니요. 한두 달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막 제가 만든 영화 제가고 제가 시나리오 써서 막 상 타고 막 이랬어요. 막 이런 대답을 했을 텐데 제가 엄청 그런 성취에 목매다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 요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성취가 안 됐을 때 그럼 난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저 파워 J거든요. MBTI 파워 J인데 예전에는 막 그 일과대로 안 되면 되게 불안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럼 그 시간에 내가 계획한 거 말고 뭘 했지? 그래서는 어떤 나태함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지? 약간 이러면서 그런 기쁨들을 좀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성취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런 좀 성취 안 됐을 때 기쁘게 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쵸. 성취감 때문에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 성취를 못했을 때의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또 감독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구나무는 안 쓰셔도 돼요. 아까 제가 장난으로 할 말 없으면은 어떡하죠? 하시길래, 물구나무를 쓸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어, 그쵸. 그래서 성취가, 왜냐면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어, 이- 저도 92년생 31살인데요. 20대가 내내 비정규직이었어요. 저도 사실 뭐, 예, 졸업을, 3년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갔더니, 그, 정규직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놓고, 월급을 100만 원을 주면서 3.3을 떼고 97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22살 때라 그게 뭐 원천세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 1도 몰랐는데 그래서 정규직이라 그래놓고 3.3을 떼고 있더라고요. 4대 보험은커녕. 그러고 나서도 저도 파견직으로 또 일을 해보고 저 사무직이긴 했지만 CJ라는 대기업에 갔는데 너무 혹해가지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라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근데 가보니까 저는 CJ 소속이 아니고 그 HR 업체 소속이었어요. 그거를 한 3년? 그러니까 2년 하면은 연장을 못 해요. 그래서 2년을 다니고 또 다른 데서 한 1년 다니고. 파견직으로 살아보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진짜 그지 같더라고요. 아니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이 아주 난리가 났고 아주 작고 소중하고 월급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근데 일은 똑같이 하거든요. 왜냐면 야근도 왜냐면 방송국이었어요. 방송국 사무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밤을 냅다 새요 맨날. 그래 놓고 이제 자꾸 귀엽게 주는 거죠.
통상임금이라는 이유로 그 포괄적 임금이라고 그러죠. CJ 아주 악명 높죠. 그 포괄적 임금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도 좀 회사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거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저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초청을 해주시면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우리의 뭐 삼촌, 이제 부모님 세대 요렇게 많이 봤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또래를 30대가 되니까 이렇게 만나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20대 때는 그죠? 30대 되니까 이렇게 만나지는 걸 보고 아, 나만 그렇게 더럽게 안 살았네. 다 힘들구나. 다 똑같네.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을 막 준비하려는데 마음이 계속 아파가지고 20대가 생각이 나니까 그랬었습니다.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분들한테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절주절 떠드는 이유는 그 시간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제 말은 끊으셔도 되니까 예, 말이 너무 길다 싶으면 질문을 냅다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러면 혹시 좀 아직은 질문이 없으시겠죠? 지금은 없으시겠죠? 네. 개별 질문을 하나씩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쭉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네. 제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그 오픈 채팅방에 MBTI가 궁금하다고 MBTI가 궁금하다고 단톡방에 냅다 올라왔네요. 요거 한번 갈까요? MBTI 고? 예. 저부터 할게요. 저도 껴주세요. 저도 할게요. 전 ISFJ입니다. 저도 파워 J예요. 제 다이어리를 보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요. A4 용지 사이즈거든요, 다이어리가. 그렇습니다. 혹시 MBTI 빠르게 후루룩 훑고 가도 되게요? ENTP? 네. 엄청 솔직한 사람. 말 피터링 못하는 사람. 네. 저는 사실 할 때마다 다르게 좀 나오는 편인데 몇 년간 계속 ENFP가 나오다가 최근에 예상했어요. ENFP일 줄 알았어요. 인티제나 인프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많이 바뀌긴 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인프피라고 INFP거든요. 약간 망상도 많이 하고 감성이 좀 주변에 INFP가 진짜 많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MBTI 이제 유행이 시작되고서부터 줄곧 ENTJ가 나왔었는데요. 작년 말부터는 ENFJ가 섞여 나오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INFP, TP 번갈아 나오고요. 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ENFP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도 흘러나왔어요. 네. 막 넘쳤어요. 제가 막 묻었어요. 어머머, ENFP다, ENFP다. 저희 지금 대화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ENF가 뭔지, 예, ENFP가 예, 뭔지.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 특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개별 질문을 조금씩 하나씩 먼저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심원규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 딱 단어가 나왔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아무래도 형님들 세대와 조금 다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뭐 실현시킬 방법을 여쭤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혹시 그거와 관련된 이해 그 단어가 이해가 된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긴 하잖아요. 하지만은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이제 비용과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있어요.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게 힘든 거고 그거를 투자를 하게끔 만들려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회사의 사정을 또 봐주면서 저희가 해줘야 되니까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 네, 여기까지. 원래는 이제 본인이 그 말이 이해가 확 됐던 계기가 있는지 여쭤본 거였는데 아,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시 스킵 고 오케이. 편견과 선입견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같은 여성으로서 네. 이게 근데 진짜 저는 보면서 세손님 영상을 보면서 멋있다. 왜냐면 그걸 그러니까 생각은 해요. 늘 저도 이런 일이 힘드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저런 일이 맞을까? 저게 너무 힘든데 이거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 이거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생각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거를 시도하셨다는 그 용기가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그랬는데 그 용기가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탁 갈 수 있었던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 그 엔딩 크레딧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했었던 일은 사무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마을신문 금천일이라는 곳에서 기자로 일했었고 같은 이제 사무실에 이제 노동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평생을 행동과 용기로 살아오신 분들을 계속 만나고 또 마을에서도 되게 음,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기사를 쓰고 그런 기간이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영상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삭발을 한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제가 평생 동안 하고 싶었는데 절대 해보지 못했었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주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건설 현장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막 뭐랄까 진짜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어떤 길이 그냥 열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끌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저렇게 해서 그냥 제가 선택해서 간 거긴 한데 그 이후부터 뭔가 좀 그전과는 좀 다른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네,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온전한 내 선택, 네. 뭔가에 영향받지 않은 순수한 나의 선택으로 그게 그것도 성취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태훈님께는 아무래도 어, 그 이제 영상에서 나왔듯이 그 확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나의 노동, 나의 일, 우리의 노동에서 계속 공부를 뭔가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권까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넓혀져 나가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품이 많이 들잖아요. 품이. 왜냐면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책을 읽어야 하고 뭐 공부를 해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론 그 여자친구분이 이제 아까 정신적 지주? 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는 건 본인
때문에 그러면은 그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힘드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 나의 그 품을 조절해서 조율을 해서 쏟아내는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감내하고서 계속 그런 공부를 하시는 동력이 여자친구분 때문만은 아니죠. 다른 어떤 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약간 반성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열심히 술 먹으러 다니고 열심히 어 그냥 일도 많이 하지 알바도 많이 했고 돈도 없으니까 알바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돈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펑펑 또 쓰고 후에 쓰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좀 뭔가 어 좀 계기도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굴뚝 위에 그 같이 이제 있던 친구가 이제 막 목숨을 스스로 끊은 올라가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 뭔가 부조리하다. 근데 그걸 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뭐지? 싶은 것들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평소에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것과 내가 하고 있는 노동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런 연결 지점이 어떻게 될까? 어, 하면서 고민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자꾸 사람에 대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고 그걸 또 듣다 보면 또 힘도 나고 위로도 받고 또 의미 있게 무언가를 바꿔내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비록 많이 힘들지만 그런 것들로 좀 위로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 혹시 이제 또 관객석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데, 네. 일단은 우리가 고작 죽지 않으려고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건데 아직도 고작 죽지 않을 권리조차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애석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저렇게 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있는 원규님께 듣게 된다는 게 너무 좀 애석합니다. 지금 요즘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취업하는 그걸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위험하지 않은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되게 자부심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씩이나 준다라고 하면서 되게 그 회사에 만족스러워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꽃 보면서는 계속해서 그 생각에 되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지금 태훈님 어머니도 와 계시고 세솜님 어머니도 와 계시고 그다음에 엉규님 동료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엉규님 동료들 중에 한 분, 엉규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세솜님 어머니한테 세솜님의 그 일하는 현장 모습 이런 것도 보셨으니까 또 어떠셨는지 여쭈고 싶고 네. 그리고 태훈님 어머님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 아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런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좀 알았었는데 노동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투쟁하고 내 권리를 좀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와서 오늘 이 소음꽃이라는 영화제를 내가 보면서 야,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 나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 또 정말 내 권리를 못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 위해서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내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저 자신도 조금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태훈이가 이 처음에는 노동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생각을 싹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태손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앞쪽에 앞쪽에 네. 앞쪽에 계시군요. 예,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할 말이 없고요, 거의. 사실 항상 노동 현장이라는 데가 위험하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건강. 식사 제때 못하고 새벽같이 나가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지금 굉장히 키로수가 한 20kg 가까이 쪘다고 보면 돼요. 대학 졸업할 때쯤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래요. 지가 좋아서 하니까 보람차하고 단지 이제 건강 그것만 제일 걱정해요. 서로 동료 간에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서 현장에서 하는 게 더 인간적인 면으로는 참 보기 좋네요. 뭐 이렇게 현장도 처음 지나오면서 저게 일하는 곳이라고 얘기해서 겉으로 보긴 했는데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일하는 게. 그리고 속상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살기 바라고 사실 뭐 벌어서 전치하겠다고 하는데요. 무일푼이에요 지금. 언제 돈을 번다고 얘긴 들었는데 빚을 내서라도 여행은 또 가더라고요. 아빠한테 할부로 지금 계속 갚고 있어요. 월급에서. 그리고 11조인가? 그것도 또 꼬박꼬박 나가더라고요. 돈 참 많이 버나 봐요. 아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건 진짜 제가 알고 있죠. 모두 힘들고 좀 좋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규님 동료님 중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누구한테 마이크를 드릴까요? 일단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화면에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제일 가까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현장이 직접 스크린에 나오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원균이의 모습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을 깊게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솔직히 저희 조합원들께 이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현장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노안 부장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감독님께 따로 제가 아까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고
아주 뜻깊게 잘 봤습니다. 한 번 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평단지의 지회장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집회 현장이나 외부에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가끔 보는데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저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구나 라는 게 있어서 저한테는 뭐 약간 내적으로 친밀감이 생긴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뭐 청년이든 정년이든 세대별로 이제 와닿는 느낌은 다르겠지만 문제들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년이 생각하는 뭐 직장에서의 고용 불안 문제라던가 청년층이 생각하는 고용 불안 문제라던가, 사실 요 선만 넘으면 서로 좀 비슷하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어쨌든 영상이 공감의 시작이었으면 좋겠고요. 저 앞에 이렇게 제목들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과 선을 넘어서 사랑을 차곡차곡 쌓자,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다 날아가서 관객분들이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 이런 거는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어딨죠? 네네네.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의 한량이라서 노동의 문화는 잘 몰랐고, 뉴스에서 본 건 항상 뭐 그 파업 내지 집회 거친 모습을 봤는데, 오늘 뭐 이렇게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개인의 그 특히 발언을 들어서 굉장히 좀 색달았습니다. 깊은 자리였고, 그 김태훈님한테 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봤는데, 보통 이제 그 같은 이제 노동 현장 대부분 다 이제 남자들이고, 또 이제 뭐 남자들은 어쨌든 뭐 이제 군대 문화라든가 뭐 술자리라든가 해서 많이 친해지는데, 아까 보니까 그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박옥인님인가요? 그분이랑 같이 해서 뭐 연대를 하고, 그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게 그 현수막 이렇게 딱 있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단체명이 있는데 거기 김태훈, 그 박옥인님 딱 개인의 이름이 딱 둘이 있는 장면이 되게 저는 그게 강렬했었어요. 보통은 뭐 조직과 조직, 뭐 단체들이 모여서 뭐 계급 투쟁 막 이런 건데, 이거는 뭔가 많이 노동 문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김태훈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인 건지, 아니면 그 요즘에 그 노동의 문화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죠. 박동직님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그 현수막부터 얘기를 하면, 그게 지회에서 어쨌든 전체 조합원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박오기 조합원 이렇게 붙여서 이제 현수막이 나온 거고, 다른 조합원들도 이렇게 두 분씩 해서 전체 공장 내 현수막을 쭉 돌려서 우리 문제를 좀 알리려고 그렇게 했고, 하여튼 사진은 그렇게 딱 한 장 찍혀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셨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박오기 동지, 네, 오늘도 와 계시거든요. 저쪽에 또 앉아 계신데요. 그 항상 매번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막 그 다 얘기하기가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현장에서 여자 화장실도 별로 없고, 뭐 샤워실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사실 오빠들 뭐 뒷바라지 뭐 이런 것들, 참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건네주시고, 그리고 현장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오늘 누가 뭐 관리자가 뭐 욕했다느니, 그런데 뭐 누가 뭐 개겼다느니, 근데 누군 뭐 혼났고,
막 관리자가 막 열받아서 혼자 막 어디 갔다 느니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자주 나누고요. 참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있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박옥이 동지랑 열심히 뭔가 탄력받아서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영상에도 나오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좀 적어도 억울한 거 많이 당했었고 맨날 참아왔었고 이랬는데 이제 저 사람 똑같은 걸 당하고 있으니까 약간 확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많이들 공감은 못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관리자들은 괴롭히고 작업자들도 관리자들한테 동화돼서 이제 괴롭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느껴진 게 한편으로는 그 이해관계들이 다르잖아요. 한 공장 내에서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러면은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작업 환경이나 노동 환경, 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남성이 또 여성을 또 이해를 못하는 측면들이 어, 있다라고 봐요, 분명하게. 이런 뭐 그런 차이들을 우리 현장 안에서 최대한 줄여내고 이런 게 이제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뭐 싸웠었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되게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저는 들렸어요. 네, 네. 그 이외의 영역은 또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무리하시라고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어, 감독님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질문이 많이 못 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한 분씩 얘기를 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감독님 두 분께는 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마음이 이제 좀 빠지는 계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참여하셨던 소감 같은 거를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참가자분들께서는 어, 어, 이 인터뷰 이전에도 활동을 다 하셨고 소금꽃이라는 작업을 같이 하셨고 오늘 상영까지 이렇게 해 오셨는데 어, 뭔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 문화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혹시 어떤 게 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아니면 또 즐겁거나 좀 고맙거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혹시 좀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과 함께 이제 소감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야 되는데 못한 얘기도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고은영 감독님부터 올까요? 네. 일단 제가 소금꽃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소금꽃 우리 총 예술 감독님과 신은석 선생님께서 올리셨던 공고를 보고 어, 네, 그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취지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빠지게 되었던 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큐를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걸 인쇄를 했는데 이제 몇백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으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구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태훈님 다큐를 하면서 어, 태훈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이게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그럴 때 네, 네,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참여하셨던 소감까지 한번 싹
괜찮으실까요? 나눠서 할까요? 아, 표우성 감독님? 네, 저도 그 공고글을 그 필름메이커스라고 그 영상 쪽에 어떤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고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했을 때는 이제 이란희 감독님과 신은숙 선생님의 작업을 저는 원래 되게 좋아했었고 그분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분들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의 어떤 작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다. 그리고 윤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는 게 되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은영님이랑 저희가 이제 이 세 분을 계속은 아니고 이제 약속을 잡아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되게 놀랐던 게 그 놀랐다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좀 이 프로젝트에 더 진심? 뭔가 더 이제 확 이렇게 열리게 된 게 세 분이 다 엄청 적극적이고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오픈마인드로 다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아까 맨 처음 티저에 나왔던 무좀 얘기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뭔가 그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솔직하려면 자기 얘기를 얼마만큼 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들으러 온 사람이고 이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뭔가를 성장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안 들을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전 소감까지 이제 연달아서 하자면 항상 이렇게 상영회나 영화제나 이렇게 가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때려쳐야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이 영화 영상 만드는 일에 대해서 너무 다시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고 하나랑 또 다른 거는 이제 다시 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이번 상영회는 좀 그런 두 가지 마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내가 뭐 영화를 하고 영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 안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을 더 공부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의 방향을 좀 잘 다짐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네,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소감하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요런 경험을 해보신 소감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뭐,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감독님들하고 작가님들하고 되게 분위기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막 술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주변 분들한테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영상 이거 찍으면서 막 그 감독님, 작가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찍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가오기 동지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너무 강렬했고 너무 힘들었고 또 그걸 또 이겨내서 지금 해고를 극복하고 어쨌든 같이 잘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이게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비록 너무 힘들어서 현장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포기하고 이제 해고를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어쨌든 일단 목소리는 내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그것조차 없으면 이거는 해결될 가능성도 없었을 거고 또 나라도 목소리 내자 이런 심정으로 계속 했던 거고 그 결과가 너무 또 좋았던 거죠. 그래서 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저 먼저 어머님의 말씀에 해명을 하나 하자면 제가 대학 졸업 후 20kg는 다 엄마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엄마 사랑의 무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네, 많이 걱정하고 계신 걸 아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걱정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는 네, 제가 좀 네, 조언을 좀 얻어서 슬림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표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세 명이 사실 다 엄청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 순간 생각이 난 게, 사실 어, 이제 지역을 떠나오셨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살아오셨던 뭐 해외 생활이나 이런 게 있으셨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바운더리가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들과 많이 단절되는 사건들을 저는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쌓여 있는데 그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할 곳이 사실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각각 이제 따로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소금꽃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때도 얼핏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는 어떤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 아무튼 저의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저도 일하고 오면서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하여튼 지금은 이제 사실 근처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2주 전부터. 근데 당시에는 되게 밝고 즐겁고 예, 얘기를 찍었었지만 힘들었던 일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제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너무 그 올해 여름을 버틸 수 있었던 정말 가장 큰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너무 말씀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인데요. 그 소금꽃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들을 봤었어요. 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주인공이시고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앞에서 말씀 다들 해주셨던 것처럼 편했어요, 되게. 그래서 말도 슬슬 나오고 솔직해지고 정말 거짓 없이 다 빤 것 같아요, 저를. 그러고 이럼으로써 저희처럼 이렇게 노동활동을 하는 시선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자칭 인천 한량이라 하셨던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정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함으로써 이렇게 시선들이 바뀌고 좋은 시각으로 또 보여지고 그런 게 좀 뿌듯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 저희 자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집회도 갔다 오셨거든요. 피곤하실 텐데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계자분들, 모 작가님들, 감독님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소감으로? 저도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 싫어서 동시에 혼자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성취감을 얻고 또 우리의 인생을 좀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혼자 살면 되게 외롭고 정말 하지만 혼자서도 건강하게 살면서 함께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그렇게 이제 좀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긴장을 원체 많이 하는 타입이라 헛소리를 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고요.